자, 이제 3차시입니다. 오늘 교과서 16에서 19쪽 해당하는 내용, 요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2시간에 거쳐서 오늘 끝나겠네요. 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무게 중심에 대한 물체의 평형 조건을 계산하여 간단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다 어디 갔노? 언제 없어졌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림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물리학 토에서는 돌림힘의 합이 0인 경우만 다룹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거나 아니면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는 이런 경우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하고 좀 약간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을 이루면 속도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무게 중심의 움직임이 유지되니까 정지 상태가 유지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돌림힘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힘이 0이 되면 이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거나 아니면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돌림힘, 영어로 토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한글화의 성공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는 이제 돌림힘이라고 이제 거의 이제 교수님들도 아마 안 쓰실려나? 옛날에는 안 쓰셨는데 지금 아마 쓰실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착된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영어식으로 토크라고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회전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힘은 속도 변화의 원인이었죠. 그래서 원인이 없으면 속도가 안 변했죠. 마찬가지로 돌림힘도 합이 0이 되면 회전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걸 그냥 지금 제가 이게 회전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받침대를 이렇게 냅뒀는데, 여러분 뭘 상상하냐 하면은 요게 여러분 문 있죠, 문. 예, 문을 위쪽 면을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회전축이 요 끝에 있지만 요쯤에 그냥 회전축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당기면 문이 회전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돌림힘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어서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돌림힘을 정의하기 위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당기는 경우로 해서 이제 요 힘을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해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여기 화살표의 꼬랑지를 원점으로 잡고요. 원점으로 잡고 분해하고자 하는 두 축으로 나눕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요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춰서 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하나 생기고 여기에 그림자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문과 나란한 방향 성분이고요. 이거는 문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힘을 작용하는 것은 요 힘을 작용하는 것과 요 힘을 작용하는 것을 두 개 동시에 작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힘만 작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힘만. 그럼 이 문이 회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요 힘은 돌림 힘과 관계가 없는 힘입니다. 근데 요 힘만 작용하면 얘가 회전하겠죠? 그래서 돌림 힘과 관련된 힘은 바로 요 힘입니다. 여러분 경험상 알고 있어요. 똑같은 힘을 주는데요, 요 1번 요 방향을 잡고 당기는 경우하고 2번 요 부분을 잡고 당기는 경우, 어느 경우 더 당기기가 쉬워요? 2번이죠. 그래서 요 힘이 작용하는 점이 회전 중심과 멀수록 돌림 힘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림 힘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팔의 길이라고 불리는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되겠고, 다른 하나는 요 팔의 길이의 수직인 방향의 힘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R은 팔의 길이라고
공식 명칭이 팔의 길이입니다. 회전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팔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벡터로 나타내어집니다. 요 방향은 회전 중심에서 요 그 힘의 작용점을 향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크기는 r이 되겠고, 요게 이제 팔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배우겠지만 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요 벡터 곱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예 안 배운다며. 그래서 이거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짜지노. 이게 매직인가 보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요 변의 크기는 요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은 높이니까 얘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R에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인 세타냐 코사인 세타냐 이런 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세타를 사실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세타는 뭐냐면 팔 벡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힘 벡터 사이의 각이에요. 얘가 여기 생각해 보면은 얘를 평행이동 시켜봐봐.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데 바로 요 각도가 요 파란색 벡터하고 까만색 벡터 사이의 그 각도가 됩니다. 그 각도로 하면은 사인 세타예요, 무조건. RF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요, 얘는 지금 R 벡터는 그대로 냅두고 요 F 벡터를 분해했잖아요. F 벡터를 요 R 벡터의 수직인 성분하고 나란한 성분으로 분해해서 그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했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이걸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꾸로 한다는 건 뭐냐면 얘를 가만히 놔두고요. 얘를 가만히 놔두고 요 8벡터를 얘하고 나란한 방향,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서 그 수직인 방향을 곱해도 성립합니다. 수학적으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얘는 냅둡니다. 얘는 냅두고 얘를 분해하는 거예요. 얘를 분해하기 위해서 이 꼬랑지에 이제 요 원점으로 하고 요 F하고 나란한 방향. 나란해 보입니까? 축 하나 세우고 수직인 방향. 이 마음이 삐뚤해서 수직 좀 수직 아닌 것 같노. 또 수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 얘를 막대기라 생각하고 역시 빛을 비추는 거죠. 요 힘하고 나란한 방향 요쪽으로 빛을 비추면 요쪽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쪽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죠. 그다음에 요렇게 비추면은 요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팔을 분해한 겁니다. R을 분해하면 잔인하네. 애를 분해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그럼 얘가 얘랑 나란하죠. 그래서 얘가 R 중에 요 F와 나란한 방향 성분이고 얘가 R 바큐입니다. R 수직. 왜냐면 얘하고 수직이죠 서로. 그럼 수학적으로 얘하고 얘를 곱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얘하고 얘를 곱해.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게 보면은 요 길이하고 같죠? 요 길이가 지금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죠. 높이입니다. 따라서 요 R 바큐가 B변 곱하기 B변분의 높이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도,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R 수직 곱하기 F 요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R 사인 세타 곱하기 F가 되니까 결국에 RF 사인 세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실제로 문제 상황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F를 분해하는 것보다 R을 분해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R을 분해해서
팔의 길이 중에서 요 힘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구해서 곱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얘가 더 나아 보이지만 그래서 수학적으로 RF 빠큐나 R 빠큐 F나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빠큐 해야 된다. 쌍빠큐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올려봤자 여러분밖에 안 보거든요. 자, 그럼 지뢰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지뢰 겁먹지 말고 지뢰. 지뢰 중학교 때 배우는데 이거는 두 돌림의 평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우리는 돌림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잘 조절해가지고 얘를 이제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리면 돌림의 합이 0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뢰는 무시무시한 지뢰입니다. 질량을 무시할 겁니다. 여기서 사실 요쯤에 중력이 작용하죠. 근데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지뢰인데 여기에 이제 무게가 W 물체가 있고요. 그럼 이 W에 의한 돌림힘이 있겠죠. 돌림힘이 있을 거고 요 F가 작용해서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이 있습니다. 자, 돌림의 방향 얘기 안 했네요. 깜빡하고. 돌림의 방향은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로 힘을 작용해요. 얘는 가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게 돌림의 방향이에요. 진짜로. 이건 상상을 통해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그 힘만 작용했을 때 어느 쪽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상상하면 그 방향이 돌림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를 플러스로 잡으면 돼요. 시계를 플러스로 잡았다면 시계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잡고 쓰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 평형만 다루니까 반시계 방향은 전부 다 좌변에, 시계 방향 돌리면 전부 다 우변에 놓고 등식을 세워도 돼요. 다 한 다음에 자,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에 의한 돌림 힘부터 먼저 보죠. 자, 여기가 회전 중심이에요. 이 힘만 작용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뢰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겠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에 의한 돌림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표기 방법 아닙니다. 근데 저는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 힘에 의한 돌림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입니다. 반면에 얘만 작용한다 생각해봐. 얘만 작용한다 생각하면 얘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래서 요 힘에 의한 돌림은 시계 방향의 돌림입니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힘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무게는 무시하지만 요 받침점이 떠받치는 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받침점이 떠받치는 힘은 팔의 길이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F 사인 세타에서 R이 0이니까 그냥 힘이 0이에요. 돌림힘. 실제로 회전 중심에 힘 작용해봤자 회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요 돌림힘과 요 돌림힘이 같다라는 게 지금 요 지뢰의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 속도가 일정한 속도인 상태로 얘가 돌아가서 얘를 올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때 팔의 길이는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한번 보세요. 이 경우 보면 요 W를 분해하는 게 편하겠어? A를 분해하는 게 편하겠어? 얘가 편하죠. 얘를 요 수직 방향, 그러니까 얘의 수직인 방향입니다. 얘와 수직 나란한 방향으로 나누면 얘를 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 수학적인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빠큐를 한 번만 하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F 빠큐보다 A 빠큐 F가 지금 더 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하려면 얘가 세타니까 제가 항상 그 사인 코사인으로 외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요걸 세타로 잡으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직각하고 세타 사이의 변은 밑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A 빠큐는 이 경우에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 W에 의한 돌림은 A 코사인 세타 W가 되겠죠. A 코사인 세타 W. 여기 적어놨습니다. A 코사인 세타 W. 여차 해서 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그럼 얘도 볼게요. 얘도 자 보세요. 팔의 길이는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 요게 팔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림상으로는 얘를 분해하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래서 BF 바큐가 아니라 B 바큐 F로 한 거고요. 그래서 얘의 요 힘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 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하고 90도 사이니까 밑변이죠. 밑변이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요게 빗변이죠. 지금 90도하고 마주 보니까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B 수직에 B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니까 코사인 세타가 슝슝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W는 BF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쪽에 팔의 길이를 더 길게 하면 W보다 더 작은 힘으로 물체의 무게보다 더 작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 힘의 이득을 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그 물체를 들어올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에너지적으로 보면 이득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죠.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요 A 빗변의 B, A 대 B가 곧 높이의 B. 그러니까 요 W인 무게의 물체를 H만큼 들어올렸다고 했을 때 요 H하고 그리고 H만큼 들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S만큼 눌렸잖아요.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하죠. 높이의 B하고 빗변의 B가 같습니다. 그래서 A 대 B가 H 대 S, 빗변의 B가 높이의 B와 같죠. 그러면 요 A, B 대신에 H하고 S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WH는 FS가 되는데 요 WH는 뭐냐면 W의 무게의 물체를 W 힘을 줘서 H만큼 들어올 때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무게만큼 힘을 줘서 H만큼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이고, 얘는 F의 힘으로 S만큼 눌려서 지뢰로 들어올렸을 때 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W로 H만큼 직접 들어올리나 지뢰를 이용해서 F로 S만큼 눌려서 들어올리나 그의 한 일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이득,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적게 주는 대신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H만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H보다 더 긴 거리만큼 이게 눌러야지 얘를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뭐지? 얘는 교과서에 있는 얘네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이제 문을 열 때 문 손잡이가 여기 있지, 여기 문 손잡이 있는 문 본 적 없죠? 그게 기본적으로 결국에 마찰에 의한 그 저항을 이겨내고 충분한 일정 크기 이상의 돌림 힘이 작용해야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 돌림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 팔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좀 더 이득인 거죠. 힘을 적게 줘도 그 돌림 힘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 자전거 기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페달이 이쪽에 있잖아요. 팔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패너도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잘 안 열릴 때 여기 누르는 사람 없죠? 본능적으로 여기를 누르잖아요. 팔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림을 키우는 거고요. 자동차 운전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잡고 돌리지 않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승용차보다 트럭이 더 크죠. 왜냐하면 그런 팔의 길이가 더 크니까 돌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딸기잼 뚜껑 이런 거 열 때 잘 안 열릴 때 어떻게 해요? 수건 감싸죠. 예, 수건 감싸는 이유가 안 미끌리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팔의 길이를 길게 하는 거예요. 감싸면 두꺼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돌림 힘은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돌림 힘이 배우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넘어볼게요. 자,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이 뭐냐면 무게 중심입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에서 배울 때는 무게 중심이라는 말보다는 질량 중심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걸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실로 매달았을 때 연장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무게 중심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대칭적인 경우만 배우기 때문에 그냥 그 물체의 그냥 그 위치적인 혹은 뭐 부피로 따졌을 때 그냥 그 대칭적인 중심 있잖아요. 그 중심이 결국에 무게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면 되겠고요. 자, 역학적 평형이라는 것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힘의 평형하고 돌림의 평형.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요. 힘의 평형은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알자 힘이죠. 이 알자 힘이 0인 경우에요. 그러면 무게 중심의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리학원에서 조금 더 확장됐죠.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무게 중심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정지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무게 중심은 정지 상태가 유지돼요. 근데 물체가 회전을 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역학적 평형인데 얘는 역학적 평형은 아니에요. 힘의 평형은 이루고 있지만 돌림힘이 평형이 되지 않아서 회전 운동 상태는 바뀌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선이 나란하지 않으면 물체가 회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평형은 뭐냐? 합력도 0이고 돌림의 합도 0인 경우입니다. 자, 합력이 0인 게 힘의 평형이고요. 그다음에 돌림의 합이 0인 게 헐의 평형 아니고 돌림의 평형이다. 힘, 헐. 그래서 영어에서 남자가 힘이 된 게 뉴턴이 힘을 최초로 정의해가지고 뉴턴이 남자여서 힘이 된 거죠. 몰랐죠? 오늘 좀 아쉽네. 자, 그러면 이제 물체의 진정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회전 속도. 요거 둘 다 변하지 않는 진정한 역학적 평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웃네. 다음에 이제 땅꼭지를 중간중간에 넣어야 되겠네. 자, 무게 중심과 물체 안정성 보면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 느낌대로 가면 돼요. 자, 보세요. 결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 얘가 안정적으로 보여요. 2번 얘가 안정적으로 보여요. 네, 1번이죠. 본능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게 중심과 물체 안정성은 굳이 얘기하자면 받침면이 넓고요.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안정한 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정한 평형이 뭐냐? 결국 얘를 기울였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각도, 범위가 넓으면 안정적인 평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우개 싸움이라고, 지우개 싸움 해봤나? 이게 해가지고 지우개가 남의 지우개 위로 올라가면 이게 3번 하면 이기는 거고 완전히 확 올라가면 한판 승이죠. 너거는 규칙이 다르나?
할 때 지우개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지금 요 상태가 되면 요 무게 mg에 의한 돌림힘이 요 방향이 되어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까지 기울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세타1까지는 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세타1까지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올 수가 있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기울어졌을 때는 얘가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원래 상태로 이제 회전을 해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얘는 세타2만 넘어가면 이제 원래 상태로 못 돌아오고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얘가 되돌아올 수 있는 범위가 세타2인데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넓어요. 얘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왼쪽이 더 안정적인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을 보면 보세요. 받침면이 얘보다 더 넓죠? 무게 중심이 보세요. 얘보다 더 낮죠? 그래서 이제 서로 넘어뜨려야 되는 운동 경기를 보면 이제 선수들이 다 이렇게 자세를 낮추죠. 예, 그게 이제 안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그 다리도 막 벌리고 이러잖아요. 예, 받침면을 넓게 하려고 하는. 예, 그게 이제 그 다 선수들이 물리학 툴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방식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또 뭐지? 오뚜기가 대표적으로 보면 밑에가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 아래쪽에 있고 면이 넓죠, 엄청나게. 그래서 되돌아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런 게 이제 안정적인 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똑같이 기울어져도 요 중력이 작용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기울기인데 얘는 저 여기가 회전 중심이잖아요. 그럼 얘는 시계 방향, 근데 얘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적이 위험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과적을 하면 무게 중심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과적을 계속 단속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더 낮죠. 그래서 잘 안 넘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게 중심과 관련된 돌림의 평형과 관련된 예시들이다. 안정적 평형 되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다음 시간에 구조물의 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